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여러분 구글 잘 아시죠? 엄청 잘 나가는 회사죠. 그런데 이 구글 CEO인 순다 피차이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 구글을 만든 순다 피차이의 리더십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의 위기는 그 조직이 가장 잘 나갈 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아티클에서도 구글이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구글의 문제점에 싹이 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보기 전에 구글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년 대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작년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매출이 줄어들었던 걸 예외로 하면 2015년부터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이 전년비 성장률을 보면 거의 20%, 30%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 정말 말이 안 되게 놀라운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그림은 분기별로 구글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도 25%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준. 올해 1분기를 보면 60조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20조가 났는데요. 정말 엄청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구글도 현재 위기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언제나 시장을 선도하던 구글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도 꺼려하고 또 리더십의 결단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임원들도 많이 퇴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는 지난 2013년에 구글이 인수한 지도업체인 웨이즈 출신의 노안 바딘이라는 사람이 올 2월에 구글을 퇴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구글을 왜 떠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질문은 구글에 왜 이리 오래 있었나 라는 질문이 더 정확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오래전부터 떠났어야 되는데 이제야 떠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의 원인이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의 리더십 스타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지난 2018년에는 구글의 많은 임원들이 순다 피차이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변하는 것이 없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총 36명의 임원이 구글을 떠났다고 합니다. 구글의 임원의 총수가 한 400명 정도 되니까 임원의 한 10%가 떠난 거니까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원들이 많이 퇴사하면서 헤드헌터 사이에서는 구글의 임원의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 요즘처럼 구글의 임원들한테 이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좀 더 연봉이 적은 회사로 옮기는 걸 설득하는 게 이렇게 쉬웠던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구글 CEO인 순다 피차이의 리더십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글의 문제점으로는 구글이 공무원 조직같이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 되었고 대중의 시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CEO는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고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는 걸 지연을 하고 이에 더해 순다 피차이가 조직 내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행동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 특히나 탑 리더급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빠른 결정을 내릴 탑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다 피차이의 느린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순다 피차이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시간을 끄는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노라는 대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순다 피차이의 지연된 의사결정의 예로 구글에서 쇼피파이라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수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순다 피차이는 이 인수하려는 쇼피파이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걸 이유로 인수를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 논의에 함께했던 한 사람의 얘기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건 그냥 핑계였고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가격이 비싸다는 걸 이 인수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핑계로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수하지 않은 쇼피파이는 그 사이에 주가가 10배 넘게 뛰었죠.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구글 관계자는 사실 쇼피파이의 인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인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입장은 순다 피차이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인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고 한쪽은 이러한 논의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구글 내부적으로 팬트리 모드라 불리는 개발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구글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서는 감히 내놓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회사보다도 시장에 빠르게 내놓는 업체였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바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이 팬트리 모드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냥 개발된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만 해놓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트리 모드 관련한 기사도 많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글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팬트리 모드로 묵혀놓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순다 피차이의 느린 결정에 대한 또 다른 예로 사람을 뽑는 일에 있어서도 결정이 느렸던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이 켄트 워커라는 사람이 좀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 사람의 위치가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석을 채울 사람을 찾는데 1년이 지나서 이 할리마 딜레인 프라도라는 사람을 이 공석에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이 할리마를 제일 처음으로 이 공석에 앉힐 사람의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순다 피차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보자고 계속 요청을 하는 바람에 1년이 지났고 결국 1년이 지나서 원래 처음에 추천한 이 사람이 뽑히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지난해 구글에서는 AI를 연구하는 연구원을 해고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티미 게브르라는 연구원이 자신이 구글에서 해고당했다라고 SNS에 올렸는데요. 해고당한 이유는 자신이 연구한 AI의 연구 결과물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물은 인공지능 언어 처리 모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엄청나게 컴퓨팅 자원을 쓰면서 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언어 모델의 한계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의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 때문에 구글에서 해고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구글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는데 순다 피차이가 이에 대해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구글 내부에 2천여 명의 직원들이 공개 서한도 보내고 하면서 마침내 순다 피차이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해고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왔고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 해고를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정황상으로만 보면 이러한 연구 내용만을 가지고 구글이 연구원을 해고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고 뭔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다 피차이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렇지만 해고한 건 아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해서 퇴사한 구글 직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직원의 주장에 따르면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깔끔하게 인정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구글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안정하게 되면서 조직 자체는 점점 더 리스크를 회피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다 피차이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렇게 순다 피차이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슈가 제기되고 하니까 내부의 리더십 평가에 대한 정보도 공개를 하면서 구글 내부에서 순다 피차이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좋다라는 자료도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또한 구글 내부의 다양한 임원들과도 인터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전직 구글 임원인 케사 센굽타라는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임원 같은 경우는 순다 피차이와 15년간 함께 일을 했고 최근에 구글을 떠났지만 구글의 리더십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다른 사업 기회를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발언에 따르면 순다 피차이의 결정이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까? 당연하지. 그러면 좋았을 거야.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순다 피차이가 그동안 내린 수많은 결정들의 상당수가 옳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는 아주 만족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결정이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순다 피차이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임원들조차도 순다 피차이가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하는 리더다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다 피차이가 재임하는 동안 구글의 직원은 현재 14만 명으로 2배가 늘었고 그 사이에 주가는 3배가 뛰었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에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도 의뢰 발생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기업이 커지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도 신설을 해서 순다 피차이 없이도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순다피차의 리더십에 문제 제기가 되는 많은 부분들은 구글 직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걸 의도적으로 막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순다만큼 이 정도로 문제를 잘 핸들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러한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나 구글 내부의 이슈에 대해서 구글 내부 직원들이 다양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원들이 때로는 회사의 방향과는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게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리더십이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리더십이 강하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목소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끄러워서 리더십이 좀 약해 보이더라도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순다피차이 스스로 자신이 이 조직의 구세주 같은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권위적인 리더가 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단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이러한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는 리더가 약간 미화되어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권위적인 리더는 조직의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순다피차이가 이렇게 권위적인 리더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글에서 사업성이 없거나 미래가 없는 프로젝트, 베니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필요한 경우 빠르게 결정하여 취소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된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예로 생각나는 건 룬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이 비행풍선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한다 이런 프로젝트였고요. 몇 곳에서 테스트 프로젝트 하다가 결국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 킬드 바이 구글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취소됐던 프로젝트들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 총 231개의 취소된 프로젝트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프로젝트가 순다피차이 재임 시절에 취소된 건 아닌데 구글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빠르게 내린다라는 반증으로 이 아티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다피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결정을 내린다는 예시로 지난해 초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구글 전 직원이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린 것도 순다피차이의 빠른 결정력에 대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글이 피트니스 트래커인 핏빗을 인수할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인수에 참여했던 한 임직원의 얘기에 따르면 자신이 이 핏빗 인수를 주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에 대해서 순다피차이가 이슈를 제기했고 그러한 순다피차이의 이슈 제기가 이 인수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용비어천가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이 임직원의 발언에 따르면 구글 내에서 순다피차이가 수많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이러한 결정이 느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결정들이 결코 느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이 아티클을 접했을 때 구글 하면 잘 나가는 회사고 구글의 CEO인 순다피차이도 키노트나 이런 데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면서 참 괜찮은 리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궁금해서 읽어보게 된 아티클인데요. 이 아티클을 읽어보니 순다피차이의 리더십에 어느 부분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슈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티클을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호강하는 소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약간 농담 같은 발언이고요.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슈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정도는 좀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구글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빠른 결정이 내려지고 지금보다는 약간 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의 CEO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내 상사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절대 저 사람 밑에서는 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리더도 많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순다피차이 같은 리더라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분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리더에 리더십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행복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땐 눈을 2번 깜빡이고 이런 걸로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농담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